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많은데요.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논란거리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강제로 전환한다. 또 이거를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지금 뜨거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모두 병원 한번 안 가신 분은 없죠.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과연 5세대로 전환한 게 맞는지, 이거 정부가 강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단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웬만한 거는 치료가 되는데 여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라고 하죠. 도수치료 이런 것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보험사는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보험료는 올라가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하면은 우리가 자기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100세 시대를 조금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아파도 치료를 잘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지금 2025년에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고 가셔야 여러분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부담금 구조를 보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말하고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입니다. 전액 본인부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기관별 자기부담 비율을 좀 살펴보면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 외래, 30%는 약제비,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가 외래, 50%가 입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의 소득 수준별로 예를 들어서 2025년 요 가격 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요 정도로 내가 부담한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025년 8월 정도에 이제 2025년 기준 상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자료는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한 5% 인상되었다는 값으로 추정해서 지금 산출한 도표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2025년 추정을 해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 대략 18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은 약 92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포함 이분들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 최상위에 속하는 91에서 100%,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 그 상한액이 약 315만 원 정도 됩니다. 고소득층은 요거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 하위 30% 가구가 연간 만약에 150만 원 의료비가 지출이 됐다면은 92만 원 초과분 58만 원만 이제 그 환급을 받아서 내가 실제로 92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상위 10% 가구는 만약에 4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315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315만 원은 내 돈으로 내고 85만 원은 환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을 예를 들면 MRI, 초음파 일부, 이거는 상한제 적용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사실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손보험 재매입 이슈는 최근 몇 년간 보험료 상승, 손해율 악화,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부와 보험업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손보험 재매입의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실손보험 재매입은 기존에 가입한 9세대, 주로 1, 2세대를 말하는데, 이 실손보험 계약을 보험사가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지하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먼저 이 정책의 목적은 보험료 부담 완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료체계 정상화, 세 번째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목적인데, 먼저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 5만 원 내던 걸 10만 원 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은퇴 이후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이건 부담률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까 이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를 특징을 살펴보면 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말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 없이 활용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이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1세대 보험의 문제점이고 장점이기도 하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분들인데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 보장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지만 초기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고 손해일 문제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죠.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자인데요. 비급여 자기 부담이 중과가 되었고 15년 주기로 재가입 주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자인데요.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30%까지 늘어났고 5년 재가입 주기입니다. 15년에서 5년 재가입 주기로 짧아졌죠. 그리고 보험료가 차등제, 손해율은 여전히 130% 이상, 보험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하는 5세대 예정인 상품은 2025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최대 50% 저렴하지만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50%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장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거죠. 9세대 1, 2세대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약 3,578만 명인데 2024년 기준으로 여기에 44%인 1,582만 명이 차지하는데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누수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 2세대 분들을 이제 5세대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골자고요. 그런데 소비자가 반발하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를 낸 이유는 나이 들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보장이 축소되면 손해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1, 2세대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5세대로 보장 범위가 축소된 신세대 상품 5세대로 강제 전환되는 것에는 반발이죠. 그리고 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이 소비자가 사적 계약으로 한 건데 만약에 정부가 강제로 약관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유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벌써부터 집단소송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1, 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때는 민간보험 회사 입장에서 일정 금액,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 전환을 유도한다. 이런 게 정부 방침인데 이 4세대 전환율이 그동안 10% 미만에 그친 과거 사례를 볼 때 5세대 전환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총체적, 구조적 각 입장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과 손해율 문제를 좀 짚어보면은 2024년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참고로 여기서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10만 원을 냈으면 13만 원을 내가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보험사 입장에는 30%가 손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118%, 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이 많아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누적이 되면은 보험회사는 이제 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상위 9%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도수치료 등 과일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대다수 91%의 가입자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웬만하면 참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의료 쇼핑, 과잉진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다수 선량한 많은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MG손해보험 사태가 일어났죠. MG손해보험 매각 지연으로 124만 명이 보험계약이 불안전한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MG손보 사태와 맞물리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025년에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을 살펴보면은 2025년 1월 9일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재매입 방안이 공개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4가지입니다. 보장을 조정하자는 거죠. 중증질환, 암, 심뇌, 혈관 위주로 보장을 강화
강화하고 이 비중증, 비급여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하자. 그리고 자기부담률,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해서 20% 이상으로 하고 비급여는 50%까지 상향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과잉진료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험료 인하 최대 50%. 지금 너무 비싸다. 자, 10만 원대 이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뭐 4, 5만 원대 또는 1, 2만 원대로 저렴하게 설계를 하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할 때 계약 설명 강화, 철회권, 취소권 보장, 무심사 전환 허용을 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과잉진료 방지하고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3월 기준으로 최근 동향을 보면은 3월 22일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재매입 허용 공식화가 되었고 자발적 전환 원칙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 전환 우려, 계약 신뢰도 훼손이라는 소비자 반발 여론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고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원가 공개 등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재매입만으로는 한계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여기도 또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 보장 설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원활하게 정부의 개혁안대로 추진이 될 텐데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비급여 관리 방안, 예를 들어서 가격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사전동의 의무화를 통해서 이 비급여 관리 강화가 좀 돼야지만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험사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지금같이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보험사의 그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 이 표가 중요한데 여러분 각자 이 표를 한번 잘 봐주세요. 1세대는 2009년 9월 약 700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자 비율이 한 19%, 평균 보험료가 5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특징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2024년 2% 인상, 그래서 52,800원이고요. 자,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약 882만 명이 가입한 건데 가입자 비율은 약 24%, 평균 보험료는 33,000원, 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약 45,000원 보험료고 26%가 가입했는데 956만 명이고 20%까지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인데 약 1,040만 명이 가입돼 있고 여기는 보험료가 14,573원, 그리고 13%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5세대는 현재 예정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7,000원에서 한 10,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보험료를 이제 50% 저렴하게, 그 대신 자기 부담은 50%로 설계했으니까 1세대와 비교한다면 1세대는 54,000원 평균 정도로 내놓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은 없고 5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50%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금을 50%로 설계했으니까 자, 요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겠죠. 5세대로 가게 된다면 과잉 진료는 많이 없어질 테지만 또 1세대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전환도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 특징을 일단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세대의 문제점은 가입자 비율이 높고 보장 범위가 넓지만 손해율 문제로 재매입 논란의 중심이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다. 4, 5만 원대니까 높죠. 그리고 3세대는 전환 고민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고 4세대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적죠. 그리고 5세대는 비급여 자기부담금 중과 50%까지 중과되니까 논란이 예상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손개혁 나선 정부의 5세대 전환율 높일 방안 고민이 많은데요. 여기서 비급여 실손보험 방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각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각종 팩트를 보고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을 견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 시에 환자에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수액치료,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크게 팽창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이제 피해를 보고 과잉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를 초과하는 손해율 문제, 가입자에게는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폭등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자, 의료 인력들은 필수 진료 분야보다는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비필수 진료 분야에 쏠리는 현상. 이게 이제 서로 문제가 됐던 점이고, 자, 그래서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편한다. 그리고 비급여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이런 거를 높이면 자연히 이용자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비급여를 과다 이용 시 보험료를 할증한다. 당연히 이거 필요하겠죠. 절대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4번 보시면 정부가 이번에 과잉 의료가 큰, 진료 의료가 큰 일부 비급여를 특별 관리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입자는 이득이고 보험사는 손해보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1, 2, 3, 4, 5번을 보시면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각종 상해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효자상품이지만 이 실손보험은 파면 팔수록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니까 손해가 돼버린 상품.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할 정도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개혁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9세대 가입자는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이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가 넓은 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게 내고 있으니까 이분들 보험료 부담되는 분들은 또 5세대 실손을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또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원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원하는 9세대 가입자라면 최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9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최신 가입자들보다 약 3배 정도 훨씬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9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계속 갱신을 하다 보면 70세가 넘어서면은 실손 보험료는 수십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맞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70%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근골격계 질환이나 경증 비급여 진료에 지출되는 사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이 80% 이상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자 이것도 100%에 가깝게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거는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료 소비자의 선택은 최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사정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절대 다수의 가입자들은 실손 가입자들은 비싼 보험료 내고 내가 진료도 못 받고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내 보험료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험료는 좀 낮추더라도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걸 원하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과도한 의료 남용 여기에 대한 피해는 모든 사람이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좀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큰 방향은 보험료는 낮아지게 가는 게 맞고 노후에도 보험료 인상이 적은 방향으로 그러면서 실제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에 가깝게 건강보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이 국가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5세대 실손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 텐데 이 갈아타기를 무작정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나의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손보험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보험료는 1세대부터 추진되는 5세대까지 얼마가 특징인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알아두셔야 우리가 보험사에 상담을 할 때 또 갈아타기 전환을 할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나에게 맞는 거를 최선책을 한번 나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걱정이 좀 앞설 텐데요.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나오면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신속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